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장에서 제4장까지의 제1부에서는 비즈니스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학습한 데 이어서 제2부 프로세스 일반 분야에 대하여 제5장부터 제8장에 걸쳐 학습하겠습니다. 제2부는 프로세스 일반 분야로서 경영자와 관리자를 위한 부분입니다. 제2부에서는 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 관리기법, 성과 지표 관리와 조직화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5장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제4장까지 비즈니스와 프로세스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면 아키텍처가 무슨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키텍처는 아치를 어근으로 하며 건축술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최근의 IT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용어를 받아들여 하드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괄적으로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목적물의 맥락을 이해하게 만드는 설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는 이러한 기본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설계도, 즉 좀 더 서술하면 가치 사슬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슈퍼 프로세스, 하위 프로세스 등의 논리적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으로서 조직의 프로세스 기반 활동을 설명하는 전반적인 틀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설계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이 속한 산업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5장은 전체적으로 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기업 조직의 계층 분화과 진입 문제를 설명하고 계층 분화 조직의 대안으로서 프로세스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3절과 제3절에서 제5절까지는 조직의 계층에 따른 아키텍처 방법론의 사례를 제시하고 핵심 프로세스와 이를 보조하는 보조 프로세스, 즉 관리 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6절에서는 효과적인 아키텍처링 모델로서 SCOR 등의 표준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제1절에서는 조직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조직의 계층적 수직 관계에서 이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평적 프로세스 관점의 프로세스 아키텍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은 조직도는 이걸 조직도라고 하죠. 이 조직도는 기업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조직 분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수평적으로는 디자인 부서, 생산 부서, 유통 부서,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그리고 재무 부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각 부서 모두 경영 관리자의 명령을 받고 또 그에게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도에서는 이 기업이 생산하고 또는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부가가치 창출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지요. 즉, 이러한 조직도는 조직의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인적 자원의 상대적 비율 정도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가가치 창출 과정과 관련한 프로세스 정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죠. 한편 이런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은 조직을 우리는 자일로형 또는 굴뚝형 또는 칸막이형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자일로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일로 조직은 전사적인 최적화를 지향하기 어렵습니다. 부분별 관리자나 직원이 개별 단위 조직의 개별적인 단위 조직의 성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분업의 결과로 조직의 수평적, 수직적 분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의 형태로 형성되는 자일로 조직은 대개 전사적 효율보다 부서의 효율을 지향하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사고 모델을 수직사고 또는 1차원적 사고라고 일컫습니다. 반면에 이와 비교되는 사고 모델로 우리가 알아본 바 있는 시스템 사고, 시스템 띵킹 또는 프로세스 사고, 프로세스 싱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부서로 구성되는 조직은 어느 한 부서의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다른 부서의 성과가 좋지 않다면 전체 조직의 성과는 그러한 미흡한 부서의 성과에 종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은 수직 사고의 틀을 깨고 전사적 효율을 도모하는 균형감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세스 아키텍처는 융통성과 균형 있는 업무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수직 조직의 문제는 직원의 권한 위임이 부재하거나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권한 위임이 안 돼서 고객 접점의 직원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하게 되고 고객 접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이 한 단계 위로 또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문제 해결의 지연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충성 고객의 이탈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부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CEO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CEO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CEO가 고객 만족이나 기업의 미래 사업계획 수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간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안된 조직의 분화는 조직 전체에 대한 처방을 고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직 분화에 대한 갈등은 특히 R&D 부서, 영업 마케팅 부서, 생산 물류 부서 간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공통의 의사결정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전사적 효율성을 지향하며 또한 고객 지향 프로세스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조직의 부문화 또는 파편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은 조직을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입력, 즉 인풋, 프로세스, 출력, 즉 아웃풋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우리는 수평적 관점 또는 시스템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슬라이드의 그림은 그린핸즈라는 가상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객이 고장난 차를 접수하면 서비스 엔지니어는 차를 진단하고 수리 비용을 산출하며 고객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고객이 이를 수용하면
차를 수리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 이력 정보는 그린헨지의 데이터로도 남습니다. 이 그림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높은 수준의 추상화 레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앞에서 살펴본 조직도의 그림과 달리 많은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과 외부 공급업체로서의 부품 공급자가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고객에게 가치를 부과하는 활동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업무의 연결성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활동과 입력 변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템 관점의 모델은 회사 조직이 달성할 목표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제1절에서 조직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조직의 계층적 수직 관계에서 이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평적 프로세스 관점의 프로세스 아키텍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2절에서는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도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도도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표현한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슈퍼 시스템 조직도, 또 전략적 파트너십 가운데 아웃소싱 파트너를 포함하는 가치사슬, 그리고 핵심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조직 네트워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데에는 조직도, 즉 오가니제이션 다이어그램과 프로세스도, 즉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둘 다 필요합니다. 조직도는 조직의 계층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알려주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초보적인 프로세스도는 업무 활동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계통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도 표기법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의 조직을 표현하는 협의의 계층적 조직도, 기업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광의의 슈퍼 시스템 조직도가 그 예입니다. 우리가 협의의 계층적 조직도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그림은 기업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포괄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기어러 럼러의 슈퍼 시스템 조직도라고 합니다. 슈퍼 시스템 조직도는 기업의 관리 관점을 기업 내부는 물론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외부의 상황도 검토하게 해줍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의 중앙에 있는 전략적 파트너는 우리 기업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파트너 또는 법률적 강제력으로 맺어진 협력사로서 우호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파트너 회사는 각 회사와 성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슈퍼 시스템 조직도는 협력 관계와 경쟁 관계를 모두 나타내면서 화살표가 얽혀서 프로세스 모델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면도 있음으로써 이러한
슈퍼 시스템 조직도는 제품 군별로 따로따로 만들어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전략적 파트너십 가운데 아웃소싱 파트너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별로 아웃소싱 파트너를 복수로 두거나 하나의 아웃소싱 파트너가 복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치사슬에 공급한다면 회사의 가치사슬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아웃소싱 파트너를 활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제조사의 가치사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아웃소싱 파트너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 기획 및 개발은 브랜드 오너가, 제품 생산은 OEM 파트너가, 또 만들어진 제품의 유통 및 설치는 서비스 파트너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 세 회사를 넘나들며 수행되는 가치사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전략은 자사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는 기업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원 프로세스와 가치사슬을 구분하기 위해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을 가치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사슬을 분석할 때 복합적인 여러 제품의 가치사슬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 이 과정에서는 여러 제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가치사슬을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핵심 프로세스를 범주로 하여 다루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림은 두 개의 가치사슬을 가진 조직 네트워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가치사슬 A와 가치사슬 B가 그림 중앙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 시스템 조직도에 조직도의 계층 조직을 넣고 그 위에 가치사슬의 흐름을 포개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조직도와 달리 수직 자일로가 즉 부서가 5개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재무 부문은 즉 재무 부서는 지원 프로세스를 관주하여서 이 그림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한 회사 내에 여러 개의 가치사슬이 생성됩니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 자가용과 버스, 트럭 등의 상용차에 가치사슬이 분화되고 또 IT 업체의 경우 하드웨어 납품 업무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그리고 IT 서비스 등으로 이 가치사슬들은 분화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사슬을 비즈니스 라인 또는 약어로 라인 오브 비즈니스의 LOB라고 하며 각각의 LOB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LOB 매니저라고 합니다. LOB, Line of Business, 비즈니스 라인 우리말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LOB 매니저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독립된 제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지는 프로세스 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회사 내에 조직과 가치사슬을 표현하는 대신에 중심의 박스 안에 몇 가지 핵심 활동, 즉 핵심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세 가지 핵심 활동으로는 연구개발,
가운데 보이죠? R&D, 영업 마케팅, S&M, 그리고 생산, 유통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 114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